처음은 언제나 설레고 그 2배만큼 두렵다. 2바퀴로 된 자전거를 처음 탔을 때가 그러했다. 초등학교 3학년 때쯤이었는데 그때까지도 난 4발 달린 자전거를 탔었다. 나에게 동네 오빠들이 타는 2바퀴 자전거는 그저 부러움의 대상이었다. 내가 탈 수 있으리라고는 꿈에도 상상 못했던 것이다. 어느 날 집에 놀러 온 사촌 오빠가 자전거 타는 법을 가르쳐 주겠다고 나섰다. 오빠가 잡아줄 테니까 걱정하지 마. 나를 안심시킨 오빠 덕분에 나는 도전이라는 것을 처음 하게 되었다. 그래, 오빠는 키도 크고 운동도 잘하니까 믿어도 되겠지? 집 앞으로 나갔다. 그곳엔 옆집 세탁소 아저씨가 타시던 낡은 자전거가 나를 기다리고 있었다. 2바퀴 자전거는 생각보다 컸고 많이 녹슬어 있었다. 덜컥 겁이 났다. 그러나 허름한 자전거에 대한 일말의 불안감은 사촌 오빠의 멋진 시범으로 순식간에 사라져버렸다. 오빠는 여유롭고 그만큼 멋졌다. 드디어 내 차례다. 내가 오빠처럼 잘 탈 수 있을까? 두려움은 있었지만 그래도 든든한 오빠가 내 곁에서 날 잡아줄 테니까 겁먹지 말자. 나는 할 수 있다. 나는 꼭 해낼 수 있을 것이다. 처음으로 가졌던 그 마음으로 처음으로 돌아가자. 처음 가졌던 그 마음가짐으로 다시 돌아가자. 남들보다 2~3배 더 준비하려 했던 끝 모르던 노력과 설레임. 그 어수룩했던 발걸음을 되찾아보자. 익숙함에 길들여지는 대신 끊임없이 새로움을 추구했던 그때를 품어보자. 선홍빛이던 그 시절을 담자. 온 마음으로 담자. 그래, 이제 다시 시작이다. 새로운 시작 앞에 서면 괜스레 마음 한켠이 간질간질해지죠. 첫걸음이라 조금 서툴 순 있지만 그래서 더욱 기억에 남는 찬란한 시간입니다. 낭독이 함께하는 시간, 그리고 낭만을 품은 공간, 낭만 아지트. 그 문을 활짝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여러분과 함께 낭만을 함께 나눌 낭만지기 김규리입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낭만을 지키고 가꾸는 남자 낭만지기 김승현입니다. 오늘의 주제 낭만 키워드를 공개하겠습니다. 네, 첫 모임, 첫 회, 첫 이야기. 오늘 지금 이 순간에 가장 잘 어울릴 것 같은 그런 키워드인데요. 네, 오늘의 낭만 키워드는 바로 바로 시작입니다. 네, 익숙한 단어지만 막상 이 말을 쓸 때는 항상 새롭고 그 낯선 환경에서 무언가에 이제 도전할 때 많이 쓰는 단어인 것 같습니다. 그런 것 같습니다. 더 나은 앞날을 꿈꾸며 시작하는 분들께 힘이 되어줄 이야기를 오늘 준비했는데요. 그 이야기를 들려줄 낭만 아지트의 첫 손님 여러분께 소개해드릴게요. 바로 김용신 아나운서님을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CBS 라디오 김용신의 그대와 여는 아침 DJ를 맡고 있는 아나운서 김용신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근데 목소리가 너무 감미롭지 않으세요? 귀가 호강하는 것 같아요. 벌써 듣자마자. 고맙습니다. 네, 저 라디오 자주 들었거든요. 아. 네,
그대와 여는 아침. 감사합니다. 저는 아내와 여는 아침을 기억해요. 네, 아이와 여는 아침. 네. 오늘 이 공간에서 이렇게 만나게 되는 이것도 참 귀한 인연인 것 같습니다. 제가 오늘 낭독해드릴 책을 소개해드릴게요. 바로 이 책입니다. 저자는 모모 파밀리아고요. 책 제목은 유럽의 다정한 책장들입니다. 엄마들 사이에서 종종 펼쳐지는 갑론을박이 있다. 도서관에서 아이에게 큰 소리로 책 읽어주는 엄마, 이대로 괜찮은가? 대화의 흐름 양상을 보면 갑론을박이 아니라 일방적으로 갑론이 내내 이어진다. 공공장소에서 큰 목소리로 책을 읽어주는 건 예의 없는 행동이며 나아가 민폐가 확실하다는 게 그들의 판결문이다. 몇 년이 지나서야 뒤늦게 을박을 시도하는 송구스런 마음이지만 브라이튼을 기점으로 나의 기조는 이렇게 바뀌었노라 고백한다. 도서관에서 아이에게 큰 소리로 책 읽어주는 엄마, 이대로 괜찮다. 책장 곁에 소음이 반가웠던 첫 장소는 브라이튼 근처의 세븐 시스터스라는 절벽이었다. 벽면의 석회질 성분이 파도에 깎여 하얀 속살을 드러내는 이 절벽은 희한하게도 절벽 아래의 잿빛 자갈과 대비를 이뤄 눈을 뜨고 꿈을 꾸는 듯 몽환적인 풍경을 연출한다. 이국적인 정도를 넘어 다른 행성에 온 것 같은 신비로움에 사람들은 저마다 파도 곁에서 보기 좋게 들뜬다. 풍랑에 넋을 잃다시피 한 관광객을 커피향으로 맞이하는 곳은 절벽 위에 있는 오래된 단층 오두막이다. 절반은 기념품 가게고 절반은 식당인 벌링갑이라는 카페다. 추천 메뉴는 무엇인지 모르겠으나 분명한 매력 포인트는 벽면을 가득 채운 책장이다. 적은 기부금만 내면 책을 살 수도 그저 뽑아서 읽을 수도 있다. 책장 앞엔 궁금한 손길들이 즐비하다. 보란 듯이 시끌벅적한 카페 아니라 조용히 해야 한다는 규칙도 없어. 절벽에서만큼 책장 앞에서도 들뜬 분위기가 느껴진다. 책이라고 엄숙하게만 대할 필요는 없지 않을까? 책장 곁 소음을 이해 못했던 나의 바윗돌 같은 편견을 브라이튼 해변의 자갈처럼 잘게 부순 두 번째 장소는 주빌리 도서관이다. 브라이튼 해변에서 그리 멀지 않은 이곳은 관광객을 포함해 모두에게 거리낌 없이 활짝 문을 열어주는 공공도서관이다. 해변 도시의 특색을 반영해 실내는 바닷속을 연상시키는 디자인으로 설계되었고 파란 벽면에 해산물 장식들이 붙어있는 사이길로 책과 장난감이 넘쳐 탐험을 멈출 수 없도록 유혹한다. 왜 도서관이 들썩이면 안 되겠는가? 수십 군데의 유럽 도서관에서 공통으로 목격한 게 있다면 그 어느 곳도 아동관을 구색만 갖추는 모양새로 대충 지어놓은 곳이 없었다는 점이다. 아동을 위한 전문 사설을 두고 철저하게 책의 구성과 배치를 관리하며 시에서 예산을 많이 받아내기라도 한 듯 활동지나 놀잇감을 늘 넉넉하게 배치해 놓는다. 또한 저마다 개성을 살려 특화된 인테리어를 적용하고 활동을 통해 책을 친화적으로 만들려는 의도를 공간에 가미한다. 실내 정숙과 같은 표지판은 상상하지 못하도록 일반 열람실과 완전히 분리한 자리에서 소음을 허락한다. 독서가 정적인 자세로 침묵을 통해 이루어져야 한다는 규칙에 얽매이면 에너지를 발산해야만 직성이 풀리는 어린아이에게는 아주 고약한 형벌로 여겨질 수 있다. 책을 친구로 만들어주겠다고 기껏 도서관에 데리고 가서 태도를 단속하고 통제해버리면 아이는 독서의 흥미를 잃게 된다는 말이다. 이것이 지독히도 고리타분한 책의 탄생 과정이 아닐까? 반대로 도서관을 놀이터처럼 이용한 아이들에게 도서관이란
놀이터보다 더 놀거리가 많은 신나는 장소로 다가온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놀 수 있는 실내 공간에서 책은 장난감이 되고 활동지는 놀잇감이 되기 때문이다. 적어도 이곳에서 책을 지루한 물체로 여기는 어른은 생겨나지 않을 거란 뜻이다. 책을 좋아하는 아이는 책이 있는 놀이터가 키워낸다. 기록된 삶은 인생의 단편집이 된다. 공간도 인생도 기록되면 책이 된다. 네, 이 유럽의 다정한 책장들은 책을 사랑하는 가족의 여행기입니다. 저자 모모 파밀리아라고 소개해드렸는데 외국인 아니고요. 우리나라 사람이고요. 그 아들 둘의 이름에 모자가 들어가요. 그래서 모모구 가족이라는 뜻이 담긴 파밀리아를 붙여서 모모 파밀리아. 아빠랑 엄마랑 5학년, 2학년 그러니까 네 사람이 이제 여행을 떠나요. 기간은 130일. 그러니까 넉 달이 조금 넘는 기간이고요. 그 유럽의 24개 나라를 다닙니다. 특별한 건 책장이 있는 곳만 다녀요. 그러니까 서점이라든가 도서관이라든가 이런 곳들을 주로 다니는데 웅장한 도서관에서부터 후미진 골목길 뒤편에 있는 그런 작은 책방까지 다니는데 그래서 이 책 속에 그런 것들로 우리를 안내하는 글들이 많이 있어서 머릿속에 상상하면서 들었다라는 이야기가 아마 이 책의 특성을 잘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보고 느꼈던 이야기, 만났던 사람의 이야기들이 아주 다양한 에피소드로 담겨져 있어요. 그래서 이 가족의 여행을 쭉 따라가시다 보면은 책이라는 존재가 가진 어떤 가치, 의미 이런 거에 대해서 한 번 더 생각해 보게 되더라고요. 네. 저는 이 책을 읽으면서요.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나도 좀 새로운 시작을 좀 해보고 싶다. 네. 그쵸. 맞아요. 왜냐면은 이 가족이 새로운 시작으로 여행을 했는데 사실은 우리의 시작이라는 게 그렇게 가볍게 떠날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무려 130일이에요. 나 여행 가고 싶어. 가자 해서 갈 수 있는 그런 시간은 아니잖아요. 네. 그래서 사실 이 책을 가져오면서 꼭 얘기를 해드리고 싶었던 것이 뭐냐면 우리의 꿈이 금방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는데 이 여행에 대한 꿈을 어떻게 구체화시켰냐면 이 가족분들이 아빠는 회사원이시기 때문에 그 육아휴직을 내셨고요. 엄마가 책장 여행을 기획하셨는데 무려 10년에 걸쳐서 준비를 하셨어요. 내가 가고 싶은 곳, 가고 싶은 서점의 이름들을 아마 썼다 지웠다 많이 했겠죠. 아주 치밀하신 분입니다. 그럼요. 네. 그래서 10년 동안 이것들을 해오는데 비용도 얼마나 들겠어요. 맞아요. 그러니까 사교육비를 아끼고 아이들을 직접 가르치면서 여행 비용을 차곡차곡 모아서 그래서 10년 있다가 떠난 여행입니다. 저는 그걸 생각해 보면 우리의 시작은 내가 꿈을 진짜 지금 당장 하지 않아도 준비하는 그 순간부터 무언가 시작이구나. 꿈은 이미 시작되었구나 네. 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이 책을 오늘 시작이라는 주제를 같이 하고 있는 이 무대에서 꼭 읽어드리고 싶었습니다. 고즈넉한 여유로운 책방 여행이라는 게 참 너무 낭만적이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 그 김영신 아나운서께서는 이 책을 보면서 가장 기억에 남는 장면이 있다면? 여기 웃음이 좀 배시시 나오는 그런 장면이 있어요. 이 네. 가족이 무려 넉 달이 넘는 시간 동안 유럽의 24개 나라를 갔는데 유럽이 소매치기로 굉장히 악명이 높은 곳이거든요. 소매치기를 한 번도 당하지 않아요. 그래서 여행을 마치면서 그런 이야기를 나눕니다. 우리가 소매치기를 당하지 않았어. 유럽에 왔는데. 그러면서 문득 생각을 하는 거죠. 우리가 다녔던 곳은 책방이었잖아. 도서관이었잖아. 소매치기는 책방에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 깨달으면서 유럽에서 가장 안전한 여행지를 가신다면 책방을 가시는 게 맞겠다.
자, 김용신 아나운서님을 모신 이유가 또 있습니다. 그 낭독, 우리 낭독에 대해서 이렇게 낭독하는 걸 들어보는 것도 좋지만 또 낭독하는 방법, 비법도 있을 것 같아요. 좀 이야기를 좀 전수받을까 하는데 어떠신가요? 일단은 지금 이 자리에 오신 분들은 사실 낭독에 관심이 굉장히 많으신 분이라고 생각하는데요. 낭독 해보시니까 뭐가 좋으세요? 낭독이 왜 좋을까요? 낭독 한번 해보세요라고 권유하는 이유가 뭐가 있을까요? 낭독이 어떤 점에서 저에겐 참 매력적인 작업이라고 생각하냐면 책을 좀 제대로 이해하고 해석하기 위해서 애쓰는 과정이 동반됩니다. 예를 들면 저자의 의도, 그리고 전체적인 맥락, 그리고 이 문장의 의미, 심지어는 뉘앙스, 그리고 여기에 등장하는 등장인물이나 화자의 미묘한 심리까지 다 살펴보게 됩니다. 그런 과정이 동반이 되는데 이 과정이 굉장히 중요한 이유는 낭독자의 낭독 방법이라든가 아니면 전달 방식이라든가 목소리에 이 모든 것이 다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낭독을 직접 해보거나 타인의 낭독을 듣는 경험을 해보면 아까 말씀하셨지만 되게 이게 그려져요. 맞아요. 그리고 활자가 여기에서 그치지 않고 막 튀어나오는 것 같아요. 뭔가 우리에게 어떤 이미지를 만들어 주어요 라고 하는 감상이 있으시잖아요. 그것처럼 굉장히 입체적이고 생동감 있게 그 활자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적극적인 몰입이 좀 가능해진다? 이런 게 낭독의 좋은 점인 것 같습니다. 무언가를 시작할 때 그 순간을 어떻게 받아들이는지는 사람들마다 다르죠. 누군가는 설레기도 하고 누군가는 또 망설이기도 합니다. 그렇게 내디딘 선택들은 때로는 인생의 한 장면에서 더욱 빛나게 만들어주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이 자리에는요, 저마다의 방식으로 시작을 맞이하고 또 그 안에서 새로운 이야기를 써내려가고 있는 분들을 모셨는데요. 지금부터 그 이야기들을 직접 들어보려 합니다. 가장 먼저 만나볼 낭만 아지트의 특별한 손님은요, 문산 수옥고 동아리, 연극 동아리 아이나미입니다. 여러분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문산수옥고등학교에 재학하고 있는 조재혁이라고 합니다. 저는 김나영이라고 합니다. 아유,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이름부터가 조금 인상적이에요. 아이나미. 네, 어떤 활동을 하는 그런 동아리인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저희 동아리는요, 이 연기에 좀 관심이 있는 학생들이 다 같이 모여서 뭐 낭독도 해보고 그리고 연기도 해보는 그런 동아리입니다. 근데 그 아이나미, 저 되게 좀 생경해요. 생소하고. 이름 설명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저희 동아리가 매년 이름을 새로 짓고 있어요. 이번에 이름 그 뜻이 일단 아이가 영어로 나라는 뜻이고요. 그리고 나가 한국어로 나, 또 미는 스페인어로 나라는 뜻이에요, 그게. 그래서 다 합쳐도 나라는 뜻에서 저희 이 동아리에서는 나 자신을 좀 찾아보면서 다 같이 열심히 해보자라는 의미에서 아이남이라는 이름으로 짓게 되었어요. 아이나미는 이 친구가 직접 지었어요. 재혁군이 약간 그 나를 중심으로 두고선 그 이름을 지었잖아요. 그래서 약간 철학적이기도 하면서 또 낭만적인 동아리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자, 그래서 오늘 아이나미에서 들려줄 이야기가 더욱 궁금해지는데요. 어떤 내용 혹시 준비하셨나요? 저희가 이번에 낭독할 그 작품은요, 저희 연극부에서 만들었던 작품으로 하려고 하고 있어요. 그 제목이 좀 긴데 없어요, 없었어요, 없어요, 있었어요, 없어요라는 그러니까 없다가 있고 있다가 없고 뭐 이런. 네, 뭐 그런 거죠. 네네.
근데 어떻게 보면 이게 바로 그 아이나미의 어떤 전략이 아닐까. 전략. 그런 생각이 들면서 이름을 이렇게 특별하게 지어서 이 머릿속에 자꾸 이렇게 맴도는 것 같아요. 아 그래요? 네. 그 문산수업고 연극 동아리 아이나미의 낭독 무대 준비했다고 하는데 함께 감상하실까요? 자, 얘들아. 이제 고등학생이니까 학교 규칙 잘 지켜라. 입학식 처음 보는 애들. 선생님 말이 귀에 잘 들어오지 않았는데 이 말은 기억에 남는다. 곧 동아리 신청할 텐데 진로와 맞게 잘 선택해. 혼란스러웠다. 재호가 할 게 없다. 어떡하냐? 우리 1학년부터 완전 꼬였다. 야, 이 포스터 봐봐. 연극부? 할래? 할래? 할 거야? 해? 해! 가자! 오케이. 시골학교 연극부 들어가려고 뭘 이렇게까지 준비해? 자, 이제 오디션 시작할게요. 준비됐나요? 네, 선생님. 준비했어? 또래 친구가 연기를 너무 잘하니까 완전 얼어버렸다. 나영아, 나 떨고 있냐? 바보 같아. 너도. 나 토할 것 같아. 다음 주부터 연극부 활동 시작합니다. 모두 수고했어요. 저흰 불합격이에요? 너희 둘 합격. 믿기지 않았다. 새로운 시작이라는 생각에 가슴이 뛰었다. 자, 첫날 첫 수업입니다. 자, 상대방 에너지를 느껴보는 시간이에요. 가만히 서서 상대방을 유심히 관찰해보세요. 재혁아, 왜? 이게 뭐 하는 짓이지? 참 낯설다. 이런 게 예술가의 삶인 걸까? 그래도 해보자. 후회하지 말고. 그래, 포기하지 말자. 너 내일도 나올 거지? 당연하지. 우리 열심히 해보자. 요즘 대사 한마디 한마디로 마음을 울리고 있는 드라마인데요. 요망진 반항아 애순이와 팔불출 무쇠 관식의 삶의 애환을 그린 드라마 폭삭 소가수다. 그 안의 명대사 낭독도 이어서 들려드리겠습니다. 그때 봄이 봄인 걸 알았더라면 까짓거 더 진하게 좀 살아볼 걸. 봄은 왜 그렇게 변덕스러운지 따숩나보다 하면 춥고 춥나보다 하면 너무 뜨겁게 정신 못 차리게 몰아친다. 유독 호로록 빨랐던 인생의 봄날. 18살 엄마는 엄마를 잃고 엄마가 됐고 19살 아빠는 금메달 대신 금명이 아버지가 됐다. 그들의 봄은 꿈을 꾸는 계절이 아니라 꿈을 꺾는 계절이었다. 그렇게도 기꺼이. 우리 그 김용신 아나운서께서는 이 낭독의 무대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저는 일단 이제 연극을 하는 사람들이 낭독하는데 필요한 요소들을 굉장히 잘 배울 수가 있거든요. 왜냐하면 말을 하는 사람의 마음이라든가 그리고 어떤 감정을 뿜어낼 것인지가 사실은 이렇게 내뱉어지는 툭툭 내뱉어지는 말에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약간 종합 예술처럼 연극 안에선 그냥 낭독이라는 게 기본적으로 같이 들어가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내가 이 입장일 때 그 사람의 심정은 어땠을까? 그 사람은 어떤 말투로 얘기를 했을까? 이런 걸 늘 보게 되잖아요. 저는 그런 훈련 자체가 우리의 삶에 있어서 굉장히 큰 자산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건 연극 무대이지만 사실은 실생활에서 저 사람은 어떤 마음일까? 저 사람은 어떤 심정일까를 좀 살펴볼 수 있는 뭐 이런 것뿐만이 아니라 어떤 작품을 이해하는데도 굉장히 큰 도움이 되는 그런 훈련이라고 생각을 해요. 아마 이렇게 훈련받은 학생들은 앞으로 잘 살아갈 것이라 네. 응원 보내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리고 감사합니다. 더욱 또 응원을 많이 해줘야 되는 이유가 올해 고3이래요. 힘내라고 우리 한 번만 박수. 제가 낭독을 시작하게 된 거는 저희 어머니가 되게 아프셨어요. 그래서 항상 누워 계셨는데 제가 엄마에게
책을 읽어드리는 그 시간부터 시작됐고, 그리고 방송통신대학교라고 해서 시각장애인들 분들이 계시는데 그분들에게 오랫동안 교과서를 제가 읽어주는 봉사를 하게 됐어요. 근데 그때 그 교과서에 대한 그 배움보다 또 목소리에 되게 위로를 많이 받는다는 그런 피드백을 받고 제가 좀 이제 시작을 해봐도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여러분의 3월과 이제 오롯하게 닿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서 기다림이 만든 3월 여러분에게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다림이 만든 3월. 봄이면 자연히 초록빛 옷을 입는다고들 하지만 내가 본 제주의 3월은 노란 물결이 가득했다. 바람이 불어올 때마다 유채꽃들이 일렁였고 햇살에 반사된 노란 빛이 내 눈앞에서 부서졌다. 나는 그곳에서 위태롭게 생명을 연장하고 있는 들풀을 발견했다. 바위 틈에 몸을 숨긴 채 강한 바람을 견디며 자라는 모습이 위태로워 보이면서도 단단했다. 처음엔 들꽃 같았지만 가까이 다가가자 작고 연한 꽃이 피어 있었고 은은한 향기가 퍼졌다. 그 들풀은 내게 말을 걸어오는 듯했다. 내 향기는 내가 아무리 숨고 감추려 해도 바람이 불면 다시금 퍼지고 햇빛 아래선 더욱 짙어지는구나. 사라지지 않고 지워지지 않는 향기. 그것이 바로 너란다. 어쩌면 지금껏 나만 모르게 이 들풀처럼 삶이란 꽃으로 피어 있을지도 모른다. 그 기다림에 대한 이야기를 꾹꾹 눌러 담은 고효경님의 오늘 이야기 너무너무 잘 들었고요. 앞으로 도전하시는 일들에 무한한 영광이길 한 걸음 한 걸음이 다 즐거움으로 가득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고효경 씨께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자, 이 감동의 바통을 바로 이어받아서 다음 주인공도 한번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저는 그 파주에 살고 있고, 네, 파주에 살고 있고 태호태의 아빠 그리고 박혜연 남편인 전상효라고 합니다. 네. 제가 그 웬만해서 남자분한테 이런 표현 잘 안 쓰는데 처음 뵀는데 뭔가 이렇게 따사로운 봄 햇살 같은 그런 느낌을 느껴졌다라고 할까요? 여기 통창이 아주 잘 돼 있네. 햇빛 잘 받게. 네, 그래서 인상이 참 좋으세요. 네. 그 오늘 이렇게 낭만 아지트에 출연을 결심한 이유가 내 아이에게 낭독 이렇게 특별한 추억을 만들어주기 위해서라고 하는데 혹시 오늘 가족분들이 함께 하셨을까요? 네, 저기 뒷자리에 어디요? 여기 아이 어디 있나요? 아, 저기 뒤에 있네요. 안녕하세요. 반가워요. 네, 두 아들이 네, 오늘 아들 같이 함께. 둘입니다. 아.
굉장히 기대를 많이 했고요. 네. 그리고 또 첫째가 이런 이제 영상을 찍는 것들을 되게 좋아해서 그래도 좋은 경험이 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딜리제 에트 팍 쿼드비스 사랑하라 그리고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하라. 아우구스티누스의 페르시아 사람들을 위한 요한 서강 강해에 나오는 말입니다. 저는 사막에서의 경험을 통해 어떤 비난을 받든 중단했던 공부를 마치기로 결심했고 다시 로마로 떠나기로 결정했습니다. 결국 죽을 뻔했던 타클라막한 사막 한복판에서 제게 가장 절실한 것이 무엇인지 깨달았던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율리우스 케사르의 이 말이 운명처럼 다가왔습니다. 주사위는 던져졌다. 가라. 우리 모두는 생을 시작하면서 삶이라는 주사위가 던져집니다. 어른들에게 물어보세요. 돌이켜보면 시간은 그렇게 많이 남아있지 않다고 입을 모아 말할 겁니다. 신에게도 물어보고 싶습니다. 제게 남은 시간이 얼마만큼 있냐고요. 하지만 신은 침묵으로 답하겠죠. 누구도 자기 생에 남은 시간을 아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니 그냥 그렇게 또박또박 살아갈 수밖에요. 곁에 있는 사람을 사랑하고 내가 하고 싶은 것을 충분히 하기에도 부족한 시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스스로에게 자주 물어보아야 합니다. 나는 매일매일 충분히 사랑하며 살고 있는가? 나는 남은 생 동안 간절하게 무엇을 하고 싶은가? 이 두 가지를 하지 않고도 후회하지 않을 수 있을까? 저는 듣는 내내 네. 어떤 제 마음속에 주사위를 하나 던져 놓은 것 같은 그런 느낌이 확 기분이 들었어요. 네. 저는 그 문구가 너무 인상적이었는데 네네. 사랑하라. 그리고 네가 하고 싶은 것을 해라. 진리죠. 혹시 어떠셨나요, 아나운서님? 아니 한동일의 네. 라틴어 수업을 독서 낭독회의 첫 책으로 잡으신 건 정말 잘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책을 제가 읽어도 봤지만 밑줄 긋고 싶은 너무 좋은 구절이 많아요. 맞아요. 그런데 낭독을 하고 싶다면 정말 나에게 들려주고 싶은 내가 소리내서 내 입으로 얘기하는데 그게 다시 내 귀에 들어서 내 마음에 박히고 싶은 그런 문장이 있는 게 정말 좋거든요. 그래서 이 책 낭독하신 것이 저는 굉장히 인상 깊었고 아마 그 중에서 굉장히 많은 챕터 중에서 정말 나에게 사무치게 좋았던 문장들이 있는 것을 가져오지 않았을까 싶거든요. 가능하시다면 네. 내 목소리로 녹음도 해서 나한테도 많이 들려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저는 무엇보다도 가족이랑 같이 나오셨다고 하는데 아빠가 이렇게 낭독하시는 거 좋아하시면 아이들은 얼마나 행복할까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왜냐하면 가장 열정적인 낭독가가 되는 게 아이의 부모로서 그림책을 읽어줄 때거든요. 아이에게 책을 읽어줄 때 가장 열정적인 낭독가가 되시는데 보통은 잘 안 하려고 하거나 힘들어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거든요. 이렇게 낭독 좋아하시고 책 읽어주시는 거 좋아하시면 아마 아이들에게도 큰 추억이 될 뿐만 아니라 정말 그 시간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 아이한테도 되게 추억에 남는 시간이 됐겠지만 아내분한테도 우리 사실 제일 가까운 사람한테는 잘 안 하잖아요. 그 아내분한테도 되게 특별한 그런 시간이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성현님은 앞으로 남은 시간 어떻게 지내고 싶으신가요? 방금 이제 이렇게 낭독한 그 글귀처럼 그 사랑하라라는 말처럼 좀 더 이제 그 과거에 좀 어설프고 좀 이기적이었던 그런 이기적으로 점철됐던 그런 사랑들을 좀 내려놓고 좀 더 성숙한 사랑을 이제 아이들과 아내에게 해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하고 싶은 것들 그리고 이제 해야 되는 것들을 이제 하면서 좀 더 나은 좀 기억될 수 있는 나은 삶을 살아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저도 저희 아이와 저희 아내를 엄청 사랑하거든요. 그러면서 제가 하고 싶은 일을 하고 싶습니다. 이 뭐가 이상한데요? 네. 근데 저희 아내가 못하게 할 때도 있거든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내 말을
듣는 게 낫습니다. 네, 듣는 게 더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역시 올바른 정답이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해 줄 저희 가족분들 다 오셨잖아요. 네. 그 마음을 담아서 한마디 좀 전해주시죠. 정말 저를 포함해서 저희 남자 셋을 이제 뒷바라지 하느냐고 너무 고생 많았고 그 와중에 또 글을 쓰느라고 너무 고생했다는 말을 하고 싶고 무엇이 됐든 이제 너무 자랑스럽고 응원하고 싶다는 말을 전하고 싶습니다. 네. 그렇다면은 전상효님이 박수를 받는 것보다 아내분이 지금 한번 박수가 필요하지 않을까 싶은데 우리 함께 응원의 박수 좀 보내드릴까요? 네. 책 속의 문장이 목소리를 타고 흐르고 그 이야기가 마음 깊이 스며드는 순간 우리가 잊고 지냈던 낭만이 피어오르죠. 낭독에 머무는 시간, 낭만을 품은 공간, 낭만 아지트. 자, 더 깊은 이야기와 따뜻한 낭독으로 다시 만나 뵙기를 기대하면서 저희는 이만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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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이 아름다운 건 널 보면 알 수 있는 걸 약속할 수 있어